네, 그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는 지금 풀릴 수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3월 증시 전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보증권의 센터장님뿐만이 아니라 네네. 여러 센터장님을 모시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왜 왜냐하면 그런가요? 우리가 원고에 준비된 질문 이외에 네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어떤 것을 여쭤봐도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은 아주 정확하고 재미있게 답변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막 불편해지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지금 시장을 보면요. 네네.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는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리스크를 좀 더 원하는 거지 시장에서.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 사태를 보면은 이게 조금 질질 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MSCI에서 퇴출됐죠. 네네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또 신용등급도 내렸죠. 그러다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굴복을 할지 서방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반적인 상황, 양적 긴축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이 혼합해서 한번 좀 재미있고 간단하게 저희한테 좀 해안을 좀 줘보시죠. 우선 가장 네.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투자 심리와 경제 심리가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네. 결국은 현재 경제에 대한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 경기 확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다라고 느낄 만큼 경기 확장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 같은 경제 심리와는 다르게 투자 심리는 극도로 냉각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반응하게 되는 것은 거시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 환경 등에 대한 변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문제는 이번에 전쟁에 대한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자꾸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심리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과 가설만을 갖고 우리가 지금 단기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심리 부분은 지금 외교 지형과 경제 지형에 대한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불하고 투자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 내리기는 아직은 이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게 되는 이유는 이같이 경제 심리와 투자의 심리가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러시아가 MSCI 인덱스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네네. 퇴출됐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uninvestable하다. 그러니까 네네.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등급도 이제 방금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쭤보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부도를 선언한다든지 네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네네. 그러면 원자재 관련된 이 섹터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네. 지금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에서 경제 지형과 외교 지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장 투자 관점에서만 우리 생각해서 보면 네. 이번 그 러시아가 MSCI 신흥지수에서 퇴출된 부분이나 신용 등급이 위험 등급으로 강등된 측면 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반사이득 이 점을 우선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그런데 경제 지원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서 빨리 전쟁을 멈춰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우리가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과연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국제사회가 원하는 만큼 말을 들어줄 것인가 이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가지고 있게 된다는 점이죠. 이번 사태 등으로 통해서 세계 경제의 지형은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의 서구권 경제의 결속력을 높이는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면과 동시에 또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지형이 결속되고 강화될 수 있는 빌미를 현재 지금 제공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경제 지형에 대한 변화가 과연 투자 환경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당장 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속단하기란 분명히 어렵다는 점이겠죠.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이슈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또 한 번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시차를 두고 납세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 이런 비용적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 정도면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가져봤습니다, 저는. 네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기에 전쟁이 조금 좀 늘어질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그 센터장님이 이 전문 분야는 아니실 수 있는데 네네. 조금 전에 우리 공시 진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아 자동차가 1월 달에 컨퍼런스 콜을 할 때 315만 대를 네네. 갖다가 뭐 생산하겠다 한데 386만 대로 올렸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동차 반도체가 그렇게 수급이 가능한가? 그럼 병목 현상이 풀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시장을 좋게 보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등을 네. 해석하는 관점이 네. 공급 사이드에서의 문제가 지금 컸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추정되었었던 네네. 것은 지난해 경험했었던 반도체 수급이 너무 타이트했었기 때문인 부분입니다. 결국 공급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공급 사이드에서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의 쇼티지 문제는 결국 공급 사이드에서는 해결 능력을 갖고는 있다. 이런 점 등을 지금 시장에서는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공급망의 해소가 수요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앞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어떤 전쟁의 장기화 조짐이라던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여러 비용적 요소 등이 어떤 가격적으로 전가가 된다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요 위축 이런 부분 등은 추후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공급단에서에 대한 여러 병목 현상에 대한 문제 등은 결국 산업 그리고 기업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현재 간접적인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 정도로 이 문제를 수습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 MSCI 인덱스가 러시아가 이제 편출이 되면 네네. 우리나라에 뭐 4조가 들어온다, 8조가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 흐름 방향하고요. 3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계적인 이런 그 러시아 퇴출 과정에서 오는 그 수급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선진 통화가 강세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우리 원화 측면에 있어서는 저평가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선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수급에 대한 안정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의 우리 주가 수준이 충분히 어떤 저가 인식이 강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점이죠. 상단을 제한하는 여지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금은 경기 방어적이고 성장보다는 가치 중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때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유튜브에서 뭐 지금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근데 그래서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리게 돼요. 네.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요? 네네네. 경제가 어려울 때 네. 그만큼 그 산업 지배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부분 등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대표성이 강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원화 자산이 저평가돼 있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매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네.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오프닝주요? 네네. 리오프닝주는 역시 경제 심리적인 측면 등이 강하죠. 문제는 리오프닝 되고 난 이후의 수요 활동이 코로나 이전과는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가격 측면에 있어서의 장점은 있겠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될 이유가 더 생겼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일시적 관점에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중요하고 리오프닝 주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1등 기업에 대한 투자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1등 기업에 관심을 더 갖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3월 전략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